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럴 거면 이혼해. 그래, 이혼하자. 아는 내가 키울 기다. 당신은 양육비나 줘. 그래, 아이 둘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지? 뭔 소리고? 한 달에 200은 줘야지. 아, 무슨 아이 키우는데 200이나 들어. 100이면 되겠구나. 뭐? 무조건 200만 원이야. 아, 못 줘.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다투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좀 덜 주고 싶을 때고,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건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면은 이제 합의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략적인 양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준점이 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고 어떻게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녀가 나 말고 상대방을 택했는데 양육비 이거 뭐 내가 줘야 되냐, 이게 의무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양육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존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해서 그 자녀와 같이 살지 않게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혹시 만약 사귀는 사이에 아이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다가 결혼 전에 두 사람이 헤어졌을 경우에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를 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라고 하면 정말 최소한의 금액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먹을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면서 식비가 하루에 2만 원이다. 그거 한 달 하면 60만 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큰 오해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이 식비만 해결한다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뭐 학원도 가야죠. 놀러도 가야죠. 이제 아이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돈이 양육비거든요. 그죠? 그럼 얼마가 적정한 양육비냐? 이게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양육비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참고로 양육비를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 딱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맨 윗줄 보면은 부모 합산 소득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아빠와 엄마의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줄을 보면은 자녀의 만 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양육비를 받을 자녀의 나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합계와 아이의 나이만 알면 적정 양육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이 표의 양육비를 책정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요소에 따라서 양육비가 가산되기도 하고 또 감산되기도 합니다. 먼저 부모가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이 표에 있는 금액보다 양육비가 좀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재산이 아주 적다면 감산을 할 거고요. 자녀가 앞으로 도시에 사느냐, 농어촌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양육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는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녀가 이보다 또 적다, 그러니까 1명이다 라고 하면 좀 가산이 되고요. 3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또 감산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아이에게 장애나 큰 질병이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혹은 유학과 같이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도 가산이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부모의 사정 때문에 양육비가 감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 개인회생 중이라거나 소득이 정말 현저하게 적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내가 세전 200만 원을 벌고 남편이 세전 300만 원을 버는데 첫째 나이가 만 13세, 둘째 나이가 만 8세인 집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양육비가 얼마나 될까요? 합산소득이 이 표에 500만 원, 여기 쭉 가시면 여기고요. 그리고 13세 자녀 여기입니다. 그러면 평균 양육비가 약 142만 원. 계산을 하기 쉽게 140만 원이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200대 300을 벌고 있잖아요. 그럼 2대 3인 거예요. 2대 3 비율로 부담을 각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남편분이
3만큼 벌고 있으니까 3의 양육비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 해당하는 금원이 얼마냐? 그럼 아까 계산하기 쉽게 140만 원을 표준 양육비로 하자고 했으니까 140만 원 중에 5분의 3, 그게 8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84만 원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도 똑같아요. 이 표대로 이렇게 가보시면 평균 양육비가 129만 원, 129만 2천 원인데 이것도 계산하기 쉽게 130만 원이라고 일단 보고요. 이거를 또 3대2 비율로 하면 78만 원을 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같은 조건에서 자녀만 만 13세 아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아까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이 아이의 양육비를 구한 것이 있죠.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84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 아이가 1명이기 때문에 가산계수를 곱하게 돼요. 가산계수는 보통 한 6에서 7% 정도 증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육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